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이게 조선이야. 우리 조선이면 일본은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힘이 세졌죠. 청나라도 양무 운동해가지고 힘이 세졌죠. 근데 조선은 개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청나라도 조선 먹고 싶고 일본도 조선 먹고 싶죠. 결국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싸움이 나죠. 요거를 따라해보자. 1894년에서 1895년 무슨 전쟁이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청일전쟁은 결국 청나라의 양무운동, 다른 말로 무슨 서영과 중체서영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다른 말로 무슨 개화론이 싸운 거야? 문명 개화론이 조선을 두고 싸운 거죠. 그럼 중체서영은 중국의 문화는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만 배우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제도와 문화, 과학까지 배우자. 결론, 청나라 완전 박살나죠. 박살나잖아. 그래서 이때 청일전쟁으로 이제 양무운동이 완전히 실패를 한 거야. 아까 얘기할게요. 청나라가 훨씬 배도 많았고 우수했고 일본 배는 되게 쬐끔하고 숫자도 적었어. 근데 결국 일본 애들은 막 대포 쏘는데 청나라 애들은 대포를 못 쐈죠. 왜? 국방비를 빼돌려가지고 서태후 별장을 져준 거야. 그러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가진 마인드, 사상, 제도가 이상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알아두자. 양무운동을 30년을 했지만 양무운동이 실패한 계기가 되는 게 1894년에 무슨 전쟁에서 지면서 청일전쟁에 지면서 이제 양무운동은 실패를 한 거야. 그러면 청일전쟁 졌기 때문에 1895년 청나라와 일본이 일본의 시모노세키 만나서 청일전쟁 끝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한국사, 동사, 세계사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죠. 첫째, 청나라가 졌으니까 일본에게 엄청난 배상금, 이 당시 돈으로 2억 양인데요. 일본 예산의 10배래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천조. 어마무시하죠. 자, 이 돈 받아가지고 일본이 10년 동안 국방비에 투자해서 러일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하는 말.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주장을 해. 한마디로 뭐야? 청나라는 관심 끄겠다. 조선 독립국이니까 청나라 간섭 안 할 테니까 일본 너 먹어라 하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요때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랴오동 반도를 일본에게 줍니다. 자, 지도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게 무슨 반도야? 요거는 외울게요. 산둥반도면 여기 산둥반도로 퍽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를 그 유명한 랴오동 반도라 불러요. 그러면 일본 완전 신났죠. 왜? 랴오동 반도를 먹으면 여기가 들어봤나? 미순, 따렌 들어본 적 있죠? 바로 배 타고 산둥반도면 바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베이징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청나라가 대만, 타이완과 그 앞에 있는 쬐끄만 섬 펑후 제도를 또 누구에게 줘요? 일본에게 줍니다. 봐봐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키나와가 있으면 여기 아래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슨 완이라 부르기도 해요. 타이완이라 부르기도 하죠. 요거를 일본에게 준 거야. 그럼 잠깐만 잘 봐봐요. 요게 대만이면 여기 이렇게 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 섬들을 무슨 제도? 펑후 제도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완전히 일본 신났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돈도 많이 받았지. 대만도 뺏었지. 그쵸? 무슨 등? 기염등이야, 라오등이야. 랴오등만두도 먹었죠. 그리고 조만간에 모두 먹게 생겼어요. 조선도 먹게 생겼죠. 그런데 너무 잘 나가면은 주변에서 해코지를 하자. 이때 너무 일본이 잘 나가니까 1895년 러시아, 프랑스, 따라해보자. 독일, 무슨 독? 러프독. 영어로 뭐예요? 거친 독.
거친 독이죠. 거친 포이즌. 그러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배가 아프니까 요 삼국이 일본을 괴롭힙니다. 10번.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이 뭐냐? 갑자기 러프독이 일본을 협박해서 야 일본 너 눈 깔어. 네가 뭔데 임마 랴오동 반도를 먹어 하면서 랴오동 반도를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뭐는 못 먹는 거야? 랴오동 반도는 못 먹고 간신히 뭐만 먹는 거야? 대만 먹는 거죠. 게다가 이때 조선의 민비와 고종이 야 일본이 지금 삼국 간섭으로 약해지고 누가 세? 러시아가 세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또 어떻게 해? 일본을 견제하니까 바로 또 조선도 이때 못 먹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해보자. 청일전쟁, 시모노 새끼조약. 무슨 간섭? 삼국 간섭까지는 한국사와 여러분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기 알았어요? 안 되겠어. 자,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보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 그러면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열심히 양무 운동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 실패한 계기가 바로 무슨 전쟁이야? 청일전쟁이죠. 그러면 청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하겠어? 반성하겠죠. 그러면 양무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라고 결론 내린 게 뭐냐? 바로 무슨 서영 때문에 실패한 거야? 중체서영. 그럼 중체서영이 뭐야? 중국의 문화는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배웠더니 반쪽이 된 거잖아. 근데 누구는 성공했어요? 일본은 성공했죠.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왜? 문명 개화로는 제도와 문화 플러스 기술까지 배웠잖아. 그러면 이때 1898년에 청나라의 관리였던, 자, 따라해보자. 캉유웨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무기만 배워서는 안 된다. 일본처럼 제도와 문화까지 배우자 해서 여러분 갑자기 캉유웨이 양치차오가 변화시키자. 법, 제도와 법까지 일본처럼 변화시키자. 변법해서 스스로 자강해지는 운동을 하자. 이거 제일 많이 나오죠. 무슨 자강운동? 변법, 자강운동. 그런데 1898년을 간지로 무술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슨 변법이라 부르기도 해요. 무술 변법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변법 자강운동은 뭐에 대한 반성이야? 양무운동 중체서영이죠. 그 모델이 누구야?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이죠. 그러면 변법 자강운동은 누구를 따라하느냐? 일본의 무슨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뭐가 돼요? 모델이 돼요. 그러면 이미 일본은 자 1889년에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가 됐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법 자강운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플러스 일본처럼 입헌, 법으로 다스리되 군주가 있는 영국식, 일본식 무슨 군주제를 주장해요? 입헌군주제를 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입헌군주제가 뭐야? 군주, 왕이 있지만 헌법이 통치한다. 법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민이 뽑는 의회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은 입헌군주제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를 설립하고 싶어요? 의회를 설립하고 싶겠죠. 그러면 제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봐, 이 사람들은 무슨 제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과거제도 폐지하고 신식 학교도 만들고 신식 행정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추구했어요. 근데 이때는 누구냐? 이때는 서태후가 약해지고 그 당시 왕이었던 광서제가 추진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꾸 서태지래. 서태후는 양무운동 실패해서 잠깐 권력을 잃었고 이 당시 젊은 황제인 광서제와 캉유웨이, 랑치차오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봐봐, 이 캉유웨이, 랑치차오는 가끔 나와요. 유학 중에 이거 잘 나와요. 무슨 학을 좋아했다? 공양학. 공양학이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유교는 유교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개혁적인 유교야. 봐봐. 이 당시 청나라 모든 관리가 유학자잖아. 그러면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배우려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지. 그때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야?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끌어들이는 거야. 야! 공자가 한 말이 있다. 대동사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좋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중국판 유토피아, 대동사회를 만드는 게 공자의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공양학은 뭐냐? 서양의 좋은 거, 서양의 문화든 제도든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유교랑 결합해서 개발하는 거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무슨 학이야 여러분? 공양학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유학자들에게 야 공자 맹자가 얘기한 거에 또 무조건 중국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배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결국 변법자강 운동하는 것도 일본을 모델로 하고 서양의 제도를 배우지만 근본 뜻은 육아의 뜻이야. 우리 잘 살아야지. 무슨 학? 공양학. 이해가 되겠냐 여러분? 하지만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첫째, 누구야? 서태후는 자기가 권력을 잃었잖아. 누가 주도해? 광서제, 무슨 스카이, 강유에이, 양치초가 주도하니까 이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던 따라해볼게요. 위안스카이라고 있어요. 원래 요놈이 광서제에게 충성 맹세를 했는데 서태후가 꼬셔. 야 스카이야, 네, 너 군사 가지고 저거 엎어라. 엎으면 내가 권력 잡으면 너 잘해줄게 했더니 위안스카이가 뭐라고요? 하면서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서태후랑 위안스카이, 보수파가 손을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강유에이 도망가고 양치차오 도망가고 황제를 사실상 가둬둬요. 그래서 요 봐봐, 무술변법, 변법자강 운동은 딱 100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100일천하, 100일변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법자강 운동이 성공을 했으면 아마 청나라는 좀 더 오래 가거나 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아시아사가 완전 변했겠지. 그거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 청나라가 안 망했으면 제 생각엔 조선도 안 망했을 거예요. 왜요? 왜냐면 같은 가까운 나라니까 지지를 해줬겠지. 아니 더 가보자. 국共내전에서 짱지스가 앉았으면 유교가 안 나왔을 거야. 맞잖아. 만주까지 다 중화민국은 여하튼 민주주의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국共내전에서 국민당이 이겼으면 소련이 만주에 올 일도 없고 소련이 김일성을 북한에 데려올 일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웃긴 게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좀 운이 좋아야 돼. 맞잖아. 이게 참. 그래서 근데 모르겠다. 이게 운이라는 게 참 이게 나도 한번 몇 번 죽을 뻔한 게 얘기한 적 있나? 기숙학원 끝나고 밤 11시 반에 막 차가 없잖아. 지방이니까. 150km로 차가 한 대. 나는 과속을 안 하거든요. 나는 항상 왜 150km 갔냐면은 나는 항상 100이나 90으로 가. 고속도로에서. 근데 차가 아무 데나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데도 없으니까 막 150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레이저가 보여. 노루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야. 노루? 고라니가 서 있는 거야. 150으로 가고 있는데 내 차선에. 근데 부딪히면 내가 죽는데 왜냐? 부딪히는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잖아. 걔가 튀겨나가는 게 아니라 딱 치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직사야. 왜? 야 150km로 달리다가 들어오면 목이 부러지는 거야 나도. 그래서 핸들을 틀었어. 근데 깜빡한 게 뭐냐? 여기 벽이었던 거야 핸들이. 고속도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 꺾었는데 벽이야 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거 차가 10바퀴를 돌 것 같아. 왜냐면 부딪히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틀었는데 어떻게 절묘해. 노루는 안 치고 벽도 안 치고 빠져나간 거야. 그때 오면서 진짜 운이 좋았다. 차가 멀쩡하고요? 안 그렇겠어. 이렇게 여기 벽이 있는데 노루라 피했는데 벽인 거야. 그래서 잡세게 어떻게 그 사이로 간 거야. 그게 있었고 한 번은 영동고속도로 가는데 덤프트럭인데 갑자기 뒤에 문이 열리더니 니네 식당에 쓰는 파란 통이 있지.
음식통이 10개가 떨어져 오는 거야. 그 내가 그거 보고서 야 얼마나 어이가 없니. 아니 여하튼 그때 100km 가고 있을 거잖아. 한 20m 앞에 트럭이 갑자기 덜컹 하더니 문이 열리더니 파란 통 한 6개가 막 야 그거 부딪히면 그냥 대형 사고잖아. 그래서 그때 딱 그 2초간 난 이책이라는 이렇게 죽는구나. 어쩐지 어저께 어떤 여학생이 속도 안 덮고 도망가더니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더니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때도 나랑 그 차밖에 없었어. 봐봐. 통이 약간 요렇게 생겼잖아. 부딪히자마자 옆으로 튀기는 거야. 옆으로 한 6개 떨어졌거든? 내 앞에 통 틀어지고 옆으로 가는데 만약에 뒤에 차들이 있으면 대형 사고 났을 거야. 근데 그때도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11시 반쯤 가느라고 차들이 없었어. 그 2개가 제일 기억나.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아차하면 죽는 거야. 내 의지랑 상관없냐? 나 가는데 노루가 서 있어. 새벽 11시에. 어? 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 쓰레기 그 넣는 큰 통 있잖아. 그게 한 6개가 떨어지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 갔는데 선생님 몰래 나왔다가. 자, 보자. 해보자. 그러고서는, 잡아봐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반도를 이거 외워야 돼. 무슨 반도라 불러요? 중국의 산둥반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해보자. 1899년 변법자강 운동 끝나고 1년 있다가 요 산둥반도에 잘 들어봐요. 백년교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거든요. 이 비밀 조직이 주로 밀란을 많이 일으켰어. 그런데 요 백년교도 일파였던 하나 조직이 있는데 무수라는 사람들인데 이름을 무슨 단이라 불러요? 의화단이라 불러요. 그러면 산둥반도의 의화단이란 조직이 갑자기 서양 애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고 있다. 서양 애들이 경제적으로 침략하려고 우리 땅에다가 우리 땅을 뺏어서 철도를 계속 짓고 있다. 세 번째, 서양 애들이 경제 침략, 철도 플러스 그리스도교를 포기하고 있다. 봐봐. 모든 청나라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가 뭐야? 미안해요. 유학이 종교 겸 사상이죠. 그러면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효죠. 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사야. 근데 이때 크리스토교가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둥반도의 의화단은 첫째, 서양의 경제 침략, 서양의 철도 건설, 서양의 크리스토교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1899년 수십만 명의 의화단이 10번 의화단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뭐야? 산둥반도에 있는 서양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철도를 파괴하고 교회를 불태우는 거야. 근데 이때 무슨 징에 있던 베이징에 있던 이 당시 서태후가 군대 보내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이상한 생각을 해. 잘 됐다. 우리 청나라 군대랑 요 의화단이랑 힘을 합해서 아예 서양을 치자. 그래서 오히려 베이징에 있는 서태후가 야 의화단아 베이징에 와서 베이징에 있는 서양 애들도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화단이 기뻐가지고 갑자기 구호를 외쳐요. 이거 외울게요. 무슨 구호를 외치냐? 부축하자. 헬프, 도와주자. 우리의 청나라를 도와주고 멸망시키자.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을 멸망시키자. 해서 이 의화단이 어디까지 가요? 베이징까지 가서 베이징에 있는 막 외국 사람 다 죽이고 베이징에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공사관을 공격을 하는데 다행히 이때 모든 공사관들이 모여. 그럼 군사가 꽤 되잖아. 그래서 수십만 명이랑 무려 100일을 싸워. 무기가 좋으니까. 이 사이에 해보자.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러시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1번 했니? 안 했니? 1번 해서 8개 외우자. 8개 연합군이 산둥반도에서 베이징에서 우리 외국 사람 다 죽였다 해가지고 8개 연합군이 떠가지고 누구 다 죽여버려요. 의화단 다 죽여버리고 베이징 쳐들어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서태후 도망갔다가 여러분 나중에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요 의아단 사건 다음에 맺은 게 뭐냐? 1901년 의아단 사건의 결과 청나라가 외워볼게요. 8개 무슨 군이 연합군이 자 따라해보자. 베이징 의정서 내지는 어떤 때는 신축조약이라 부르기도 해요. 외울게요. 자 1901년 뭐가 끝났다. 의아단 사건으로 청나라가 솔직히 3분의 2쯤 망한 거야. 왜? 베이징 점령당했잖아. 그러고 나서 요때 해볼게요. 두 가지 외울게요. 베이징 의정서 신축조약은 8개 연합군에게 엄청난 무슨금을 내야 돼. 배상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바로 베이징에 8개 외국 군대가 이제 모아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네 생각해봐. 우리나라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라고 쳐보자.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바로 옆에 일본군 10,000명, 러시아군 10,000명, 미군 10,000명, 8개 군대가 청와대 둘러싸가 있어봐. 나라 반쯤 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뻘짓한 거야. 서태후가 뻘짓한 거죠. 근데 하나 오픈 얘기해 줄게요. 요때 서태후 부하였던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가 군사가 30만이 있었거든. 이용장 살아있었나? 하여튼가 이용장도 있었거든요. 안 움직였어. 왜냐? 딱 눈치가 빠른 거야. 서태후가 시켰지만 이건 아니다. 왜? 의아단이 거의 깡패인데 서양 사람 막 죽이는데 나까지 끼어들었다가는 서양의 적이 되니까 안 건드렸어. 위안 스카이는. 그래서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군사력 가지고 나중에 이놈이 짱이 되기는 거야. 그 머리가 되게 빠른 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만큼 청나라 왕권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왜냐, 봐봐. 내 강력한 담임이면 손 빠지지 마. 손 빠지지 마. 근데 안 빠져. 그런데 선생님이 너 여기다 수업 들어야 돼. 근데 굳이 도망갔다는 건 뭐야? 그만큼 선생님 권한이 약한 거지. 이해가 되죠? 응. 자, 보자.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다음 주 토요일도 두고 보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무슨 사건 되게 중요해요? 의아단 사건. 해보자. 지금 외워요. 의아단 사건의 시작도 위치도 알아야 돼. 무슨 반도? 산둥반도. 그리고 그 구호가 뭐였어요? 부청멸양. 그럼 물어볼게. 부청멸양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멸만흥한. 다시 해보자. 요거 한 번 하고 넘어갈게. 자, 태평 청국운동은요, 청나라가 싫어서 무슨 흥한이었어? 멸만흥한이었고, 다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무슨 사건은, 의아단 사건은 오히려 뭐야? 청나라를 부축해서 서양을 멸망시키자. 부청멸양인데 요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둬야 돼. 알았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언니 알겠죠? 자,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것도 해줄게요. 자, 보자. 그럼 여러분, 의아단 사건, 신축조약, 같은 말로 베이징 의정서로 청나라 완전히 맛 갔어요? 안 갔어요? 나라 망하기 직전이죠. 그럼 물어보자. 니네 어떤 시험을 만약에 잘못 보면 좀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듯이 모든 개혁이랑 모든 계획이 어긋났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축조약 하자마자 1901년부터 1911년 청나라 망할 때까지 이 당시 청나라 황제인 광서제의 연호를 따서 마지막 개혁인, 따라해보자. 마지막 개혁인 10번. 무슨 신정을 합니까? 광서 신정을 합니다. 근데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야. 요거 옛날에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요즘에 요거 조금 내용이 나오죠. 이게 세계사든 동사든 요 광서 잘 나와요. 그럼 해보자. 광서 신정은 첫째, 청나라의 마지막 개혁인데 뭐를 하느냐? 일단 군사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야, 다시 서양식 군대를 만들자 해서 외울게요. 새로운 군대를 만듭니다. 신군. 영어로 뭐야? 뉴 아미를 만들죠. 그러면 광서신정 때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다. 무슨 군대? 새로운 군대.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광서신정 계속 하고 있는데 큰 일이 벌어져요. 1904년에서
1905년 전 세계에서 2등 국가였던 러시아랑 약했던 일본이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광서 신정하고 있는데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전 세계 도박사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러시아가 이긴다야. 다만 러일 전쟁 했을 때 영국이 언제 끼어드느냐가 내기였지 일본이 이긴다는 거는 야 이거야. 지금 현재 미국이랑 태국이랑 싸운 거랑 똑같아. 야 미국은 항공모함이 있지만 태국은 뭐 있어? 마사지나 뭐 무에타이 있잖아. 아니 막말로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벌어져요.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이때 전 세계 특히 해볼게. 진짜야. 조선, 청나라, 베트남 특히 심지어 오스만 그런 애들까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동방의 쬐끄만 특히 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한국, 청나라 다 놀란 거야. 뭐냐? 영국만큼 강했던 그 백인 러시아를 같은 동양인 러시아가 팬 거야. 그러면 러일 전쟁에서 빛나는 건 뭐야? 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대단하구나. 해서 이때 모든 동양, 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일본을 정말 사랑했어.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광서신정도 봐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우리 아예 일본처럼 하자. 해서 일본처럼 따라해볼게요. 일본처럼 무슨 군주제 하자. 입헌 군주제 하자. 해서 갑자기 1905년부터 광서신정할 때 따라해볼게요. 입헌파가 등장해요. 입헌파가 뭐냐? 이양할 거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무슨 군주제 하자? 입헌 군주제 하자. 그래서 이때 뭘 하느냐? 어설프지만 의회도 만들고 또 하나 입헌 군주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헌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영향으로 외울게. 1908년 광서 신정할 때 자 따라해보자. 흠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흠정 헌법 흠정 헌법 대강이라는 여러분 청나라에 모두 만들어져요. 헌법도 만들어지고 어설프기도 하지만 의회도 만들어져. 아니 바쁘지만 해줄게. 왜 어설프냐? 의회는 국민을 대표해야 되잖아. 그런데 저때 의회는 만주족 귀족만 앉아있는 거야. 그 사실상 말만 의회지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야? 광서신정 때 그래도 러일 전쟁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입헌 군주제 하자. 그래서 의회도 만들고 5번, 10번 흠정헌법, 흠정헌법 대강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처럼 하자 해서 이거 잘 나와요. 1905년에 드디어 무슨 제도 폐지해요?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렇죠? 요거는 나와요. 과거제 폐지하고 요 시기에 근대 무슨 제도도 만들어? 교육제도, 소등학교, 중등학교, 대학당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다 무슨 신정 때야? 광서신정. 정확히 얘기하면요. 동아시아사는 더 내용이 많어. 그런데 요 정도만 해도 웬만한 동사 문제 풀 수 있고 세계사는 내가 더 깊숙이 좀 한 거야.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외우자. 중국의 마지막 개혁은 10번. 무슨 신정이었다? 광서신정이었다. 그래서 청의 마지막 개혁인데 특이하게 신식군대 10번. 무슨 군을 만들었다? 신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있는데 러일 전쟁으로 맞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 해서 무슨 파?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무슨 파? 입헌파가 나와서 의회도 어설프게 만들고 10번. 1908년 흠정헌법 대강도 만들고 1905년에 과거제도 폐지했는데 시작해보자. 자, 잘 들어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광서신정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해보자. 신군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베이징 기억나? 베이징 의정서에서 8개 연합군에게 무슨 금도 몰아야 돼? 배상금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광서 신정할 때 뭐가 너무 없는 거야? 재정.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때 실수를 해. 해보자. 봐봐요. 갑자기 시작해볼게. 광서 신정할 때 연합군에게 돈도 내야 되고 신군도 키워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청나라가 뺏어야. 배울게요. 철도의 국유화. 예를 들어볼게. 봐봐. 내가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에 돈도 갚아야 되고 개혁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삼성과 현대를 내가 빼서 말이 안 되지. 삼성과 현대를 압수해. 막 이재용 씨랑 정 회장 감옥에 쳐놓고 강제로 압수해도 난리인데 압수한 걸 일본에 팔어. 일본 총리님 제가 삼성이랑 현대 일본에 줄 테니까 돈 좀 꿔줘. 이거 신문에 나면 난리 날까 안 날까? 야, 난리 나겠지. 아니, 삼성은 솔직히 우리 한국 여러분 자존심이잖아. 그리고 이 중에 아마 한국 사람 10명 중에 3, 4명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삼성 주식이 아니더라도 삼성이 망하면 망할 회사가 수천 개야.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짜증난데 철도 국유화하니까 쓰촨이라는 중국 지형에서 뭐가 벌어져요? 폭동이 벌어져요. 왜냐? 저 철도가 아마 쓰촨 지형 거였나 봐. 그럼 봐봐. 그럼 삼성 있는, 특히 삼성 공장 있는 수원에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광서 신정하면서 철도 국유화해서 여기저기 폭동이 나니까 괜찮아요. 무슨 군이 있었어? 청나라는 새로운 군, 신군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우창 지역에 있는 신군을 야, 쓰촨 가서 막아라 했더니 신군이 싫어. 우리 청나라가 싫어 하고 청나라 군대인 신군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뭐를 일으켜요? 반란. 내지는 봉기를 일으켜. 이거야. 내가 어느 반 담임이야. 근데 여학생 2명이 서울 안 뜯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떤 남학생한테 잡아와 했더니 싫어요. 나 안 갈 거야 하고 반란 일으킨 거야. 그럼 담임 권위가 엄청 떨어지겠죠. 심지어 막 졸기까지 했어 걔가. 그렇죠? 자 보자. 그러면 이때 봐봐요. 잘 들어봐.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라 그러죠. 중국은 뭐야? 절강성. 무슨 성이라 그러죠. 그럼 갑자기 중국에 11개인가 13개 성들, 한마디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우리는 청와대 말을 안 듣겠다, 독립하겠다라고 한 거야. 뭐야? 갑자기 11개 성이 독립선언을 해요. 이거 뭐야? 청나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때 여러분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승원이란 분이 등장을 하는 거야. 승원 해볼게요. 자 보자. 이 승원은 젊어서부터 반청, 청나라를 멸망시켜야 된다. 두 번째,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는데 이 만주족이 정치도 못하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중국이 망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승원이 주장한 게 뭔지 알아요? 멸망시키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멸망시키고 다수의 한족을 위해 살다. 멸만, 이분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상 무슨 흥한이었어? 멸만 흥한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반청운동하니까 청나라가 체포하러 와서 1905년에 잠시 일본에 도망쳐 계세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중국에 청나라시라는 단체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스노 선생이 송자오런이라는 사람이랑 야, 우리 합치자 해서 외울게요. 요 스노 할아버지가 1905년에 일본에서 중국 외워야 돼요. 중국 무슨 회를 만들어요? 동맹회. 그래서 요 스노 할아버지가 1905년 일본에서 중국 동맹회 가지고 계속 반청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이 삼민주의라는 거를 주장을 하세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스논하면은 자다 말고 무슨 주의? 삼민주의. 해보자.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야 된다. 즉 만주족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족이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민생, 모든 사람이 생활을 빈부격차 없이 잘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야? 민권. 왕이나 귀족의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에게 권력을 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민주의야. 그러면 스논 선생이 이미 요것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13개 성이 독립선언하자마자 돌아와요. 돌아와서 드디어 이분 덕에 1911년 자 스논이 등장해서 바로 요 1911년 신해 연해 이분이 여러분 바로 무슨 혁명을 일으킨 거야? 신해 혁명을 딱 일으킨 거야. 그러면 신해 혁명 일으킨 순간 강남 지역에서는 누구를 지지해요? 스논을 지지하고, 그렇죠? 대신에 청나라는 지금 웃긴 게 뭐냐? 이 사이에 서태후와 광서제가 동시에 죽어. 동시에 죽은 다음에 한 살 먹은
후이라는 애가 황제가 되고 그의 삼촌이 보호해주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신해혁명이 벌어졌는데 웃긴 얘기 해줄게요. 신해혁명 할 때 쓴원의 군사가 많아봐야 10만 명이야. 10만 명. 근데 청나라 서고도 준치라 이 당시 청나라의 총장군이 배웠죠. 위안스카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100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이제 귀족이 야 위안스카이 네 데려가서 진압해 하면 며칠이면 끝나. 근데 이때 쓴원이 위안스카이를 꼬셔. 스카이야 왜 임마 너 우리 중국 역사의 제1 영웅이 되지 않으련 어떻게 하는 건데 네가 군대를 돌려서 청나라 멸망시키면 네가 바로 다음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중국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했더니 위안스카이가 뭐야 그리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멸망시키고 얘가 짱이 돼서 여러분 나중에 1912년 드디어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주주의 공화국 무슨 민국? 중화민국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요 과정은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이거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역사 아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외워두면 좋고 처음 보는 학생은 외워두세요. 알았죠? 봐봐 고개 끄덕이잖아. 그냥 착한 게 계속 고개를 끄덕여. 눈 감고. 자, 봐봐 다시 해볼게. 광서신정할 때 신군 키우고 연합군에게 배상금 줘야 되느라고 돈이 없었죠. 뻘짓을 하죠. 철도의 국유화, 쓰촨 폭동, 신군의 봉기, 11개성의 독립. 그때 둥근원이야 쓴원이야. 쓴원 등장해서 이제 쓴원의 과거 가볼게요. 1905년 일본에서 중국 동맹회를 만들었다. 쓴원 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무슨 주의? 삼민주의. 그리고 이 와중에 신해혁명이 됐는데 그랬을 때 한바트면 신해혁명이 실패할 뻔했지만 무슨 스카이가 위안스카이가 다행히 배반 때려줘가지고 신해혁명이 성공하고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 멸망하고 무슨 민국이 되는 거예요? 중화민국. 알았죠? 자,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